병의 원인은 수면에 있다. 체내 시계에 이상이 생겨서 수면장애가 생기고 만성 수면 부족에서 시달리게 된다. 이렇게 수면 부족이 축적이 되면 심장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다. 교대 근무에 따른 폐해는 심장질환뿐만 아니라 우울증 발병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도 판명되었다. 한편 심장질환이나 우울증 모두 교대 근무 근속 연수가 20년 이상이 되면 위험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심장질환이나 우울증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혹은 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8시간 위험도 약 1.4배가 되고 수면 시간이 9시간 이상 약 1.45배, 6시간 미만이다. 과잉 수면도 심장병의 위험을 높인다. 25쪽의 그래프를 다시 보자. U자를 그리는 그래프선의 오른쪽 절반으로 간상동맥성 심장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짐을 알 수가 있다. 즉, 일 수면 시간이 9시간 이상인 사람도 심장병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온다. 이 그래프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면 왼쪽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일일 수면 시간이 너무 짧거나 너무 길면 관상동맥 심장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8시간 수면을 유지하면 사망 위험이 줄어든다고 단순히 볼 문제도 아니다. 수면 시간에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알맞는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5장에서 이야기해보자. 잠과 심장질환의 불가사의한 관계. 수면 부족의 상태에 빠지면 심장질환의 발병 위험은 배로 늘어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질 좋은 수면이 부족하면 생체 리듬이 깨어져서 다양한 질환이 야기된다. 그렇다면 잠은 잠이 잘수록 좋은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수면 시간과 간상동맥성 심장질환 발병 위험과의 관계에서 살펴보자. 심장질환에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심부전 등 위중한 병이 많다. 때때로 생사의 길을 오가는 사례도 있으니 그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은 중대한 위험 신호다. 3대 사망 원인 중에서 하나가 심장질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심장질환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심장질환도 생활습관이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조사 결과에서 U자를 그리고 있다. 먼저 수면에서 보자. 이를 위해서 다른 데이터를 하나 소개하겠다. 외국 사례인데 스웨덴에 있는 한 제지 공장의 전국 원룸으로 대상으로 야간 교대 근무 근속 연수와 심장질환의 발병을 조사한 것이다. 결과에 보면은 야간 교대 근무를 6시간에서 6년에서 10년 지속했을 때 심장질환 발병률이 2배 높아졌다. 지속 기간이 16에서 20년이면 3배가 되었다. 교대 근무를 지속으로 하면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가 반복되어서 불규칙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생활에서 심장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 만병의 원인 수면. 주요 사망 원인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의 질병부터 당뇨병 등의 생활습관병, 우울증을 비롯해서 다양한 질병이 수면과 깊이 관계되어 있다. 수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도록 하자. 심야 근무가 지속되면 암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장기 심야 근무를 해온 남성은 저울 비슷한 암 발병 위험이 3배가 된다. 발병 위험이 주간 근무자에 비해서 야간 교대 근무자는 자궁 내막 암이 1.4배, 유방암이 1.36배, 직장암이 1.35배, 발암 위험이 전립선이 3배, 이렇게 해서 업무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만병의 원인이 수면이기 때문에 마야자키 소이치로 1954년 에히메현의 우와지마시
1979년에 아키타 대학교 의학부 졸업해서 1985년 아키타 대학교 대학원 수료하고 의학 박사가 되고 국립대학 법인시가 의학대학 수면학 특임교수, 이비인후과 교수, 일본 수면학회 이사, 수면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진찰 진료를 담당하면 저 동시에 잠호흡 사업을 통해 사회에 수면의식을 보급하고 있으며 수면건강지도사 양성 등에 힘쓰고 있다. 2012년부터 방송대학 개건교수로서 수면과 건강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서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밤새우기 완전 매뉴얼, 뇌에 효과가 있는 수면학, 만병을 예방하는 수면법 등이 있는데 미야자키 소이치로라는 교수의 이 책을 읽어지고 있습니다. 미야자키 소이치로, 일본의 미야자키 소이치로, 미야자키 소이치로. 이 수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이렇게 논하고 있는 책이니까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병의 원인은 수면에 있다. 자, 이번 이 책이 병의 원인은 수면에 있다. 이렇게 책을 썼고 수면학 권위자가 소개하는 것인데 장은정 옮김이었습니다. 자, 잠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 어떤 잠은 수면을 방해하는 잠을 습관은 어떤 잠, 두 번째 잠, 기상 시간대에 잠에서 깨지면 가볍게 한 번 더 자는 것이라는 말에 좀 이해해보자. 두 번째 잠은 매우 유혹적이다. 10분만 더, 5분만 더 잠자리에 머무른 채 졸려서 헤매다 보면 어떤 의미에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건데, 수면이 얕아서 잠에서 깬다. 일단 한번 눈을 뜨고 나서 또다시 잠들면 재차 논렘 수면으로 들어가게 되고, 논렘 수면 단계 중에서 꾸벅꾸벅 해당하는 최초 눈을 뜰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은 더 지나서 쌕쌕 쿨쿨 단계까지 진행되었을 때 잠에서 깨면 오히려 더 불쾌감이 느껴진다. 따라서 두 번째 잠을 잔다면은, 그리고 기분 좋게 눈을 뜨고 싶다면은 잠들면서 15분이 경과하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다. 오히려 수면 부족으로 잠이 올 때는 일단 한번 확실히 일어나지고 그 뒤에 오전 10시경이나 오후 2시경에서 20분 정도 낮잠을 자는 편이 낫다. 이 잠의 리듬을 깨면 안 된다는 거네요. 질 좋은 수면을 방해하는 잘못된 습관은 방해 조명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 고성열차를 타고 온 날은 잠이 안 올 때가 있다. 주말 부부가 깨어있다. 혹은 직장으로 인해서 도시로 올라온 젊은이 중에서 주말에는 부모님이 있는 본가로 내려가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금요일 밤에 마지막으로 운영되는 고속열차, 비행기를 타고 귀가한다. 그런 생활 중에서 귀가 시에 고속열차를 타고 피곤해서 졸음이 유발되는 이런 상황이 수면 방해를 하게 된다라는 거네요. 조명이 질 좋은 수면을 방해하는 잘못된 습관은 불규칙한 생활로 흐트러지는 체내식인데, 시차병은 가능한 한 빨리 극복하고 싶다. 시차가 문제가 되네요. 자, 질 좋은 수면을 방해하는 잘못된 습관은 밤에 하는 유산소 운동. 야간에 땀을 흘리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 센서나 이렇게 해서 또 낮에 시간이 있으면서도 굳이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이 있다. 저녁에 땀을 흘리고 나서 기가하면은 운동으로 인한 피로감에서 밤에 잠도 푹 잘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런데 야간에 운동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오히려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낮에 강한 졸음을 느끼는 이도 있다. 과연 어떻게 된 걸까? 몸을 움직이면 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하루 중에서 체온이 오후 7시, 8시에 절정에 달한 뒤에 잠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체온은 계속 떨어지다가 잠에서 깨기 2-3시간 전에 최저치를 기록한 뒤에 깨어날 준비를 위해서 올라가기 또 시작한다는 거네요. 체온이 떨어져야. 근데 체온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오후
9시 이후에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체온이 다시 올라간다. 따라서 졸음은 달아나 버린다라는 거네요. 질 좋은 수면 방해하는 잘못된 습관은 커피나 콜라를 한없이 마시는 것은 금물이다. 실험으로 판명된 카페인의 작용은 잠과 감기가 깊은 물질로 카페인이 있다. 피날 때, 졸음이 쏟아질 때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콜라 등의 음료를 마시면 정신이 든다. 분명 카페인은 뇌의 혈류와 대사를 활성화하므로 피곤할 때나 졸음이 올 때 이를 극복하는데 매우 효과가 있다. 이것은 카페인을 섭취한 후에 잠의 깊이를 조사한 실험에서도 확인되었다. 카페인을 20mg 섭취하면 수면 중에 몇 차례 잠에서 깬다는 결과가 나왔다. 300mg 섭취할 때부터 잠들고부터 3시간이 지나니까 완전히 잠에서 깼다. 또 카페인을 섭취하면 잠이 얕아짐과 동시에 이렇게 카페인의 작용이 자 이렇게 뇌세포 안팎의 아데노신이라고 불리는 수면 중추에 자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데 이것이 카페인이다. 게다가 카페인은 강심작용과 혈관 확정작용을 해서 그 이른바 다 야간의 빈뇨가 생길 수 있다. 질 좋은 수면을 방해하는 잘못된 습관은 편안한 잠을 방해하는 알코올의 덫이다. 취침 전의 음주는 코골이와 무호흡의 원인이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술을 한잔한다는 사람이 있다. 이와 같은 습관은 알코올이 잠에 오게 하는 작용을 하리라는 기대에서 생겼을 것이다. 낮 동안에 쌓인 스트레스로 밤이 되어서 잠을 청해도 조금처럼 잠을 이루지 못해서 술이 힘을 빌리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본에서는 외국보다도 수면제에 의존 온도가 낮은 대신에 알코올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취침 전에 술을 마시는가의 여부를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의 남성의 경우에 음주하는 비율이 40%로 상당히 높음을 알 수가 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는 남성으로부터 수면 시간이 충분함에도 낮 시간에 나른하다는 상담을 받고 있는데 그날 마신 알코올의 양이 많으면 수면 중 혈중 산소 농도가 낮은 저산소 상태에 빠짐을 알 수 있었다. 그 원인은 수면 무호흡증에 따른 것이다. 세부 데이터를 살펴보면 생맥주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잠들기 시작할 즈음에 상당한 무호흡이 발생했다. 더구나 수면 중에도 사이사이 몇 차례 무호흡 상태가 되었다. 생맥주 2잔과 소주 한 호흡을 마시고 잠들었을 때에 무호흡 상태에 계속해서 빠지는 사례가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코골이. 동물의 잠. 동물이 인간과 조금 다르게 잠든다. 돌고래는 한쪽 눈만 뜨고 하고 뇌의 절반을 1에서 3시간 그대로 잠재운다. 포유동 돌고래는 수중에서 완전히 잠이 들면 물에 가라앉고 말기 때문이다. 이처럼 반은 자고 반은 깨어있는 상태를 반구 수명이라 한다. 이 현상은 바다 표면이나 물개 등에서도 나타난다. 새도 반구 수명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알바트로스는 해상을 계속 날면서 반구 수명을 한다. 코끼리 누워서 2시간을 잠을 자는데 그 후 일어나서 약 4시간을 꾸벅꾸벅 자온다고 한다. 이렇게 수면 시간이 짧은 까닭은 저칼로리인 풀을 다량 섭취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잠에는 다양한 패턴이 있다. 인간과 같이 내리 6, 7시간 자는 이런 단상성 수면이라고 하는데 많은 동물같이 조금씩 쪼개서 자는 패턴을 다상성 수면이라고 한다. 질 좋은 수면을 방해하는 10가지 잘못된 습관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면 중에서 잘못된 10가지 방법을 체내시계의 놀라운 원리는 하루에 2번 찾아오는 강한 졸음의 병은 여기에서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얘기해온 체내시계에 대해서 복습해서 공부를 해보자. 수면의 메커니즘이 밤이 되었기 때문에 졸음이 온다는 체내시계 기구에 또 피곤하기 때문에 잠드는 항성성 유지 기구의 2가지를 이야기했다. 자, 그렇다면 하루의 생활 리듬을 살펴보자. 24시간 중에 졸음의 강약은 어떻게 분포되었을까?
당연히 수면 중에 새벽 2시에서 4시 시간대가 가장 강하다. 그리고 12시 후에 해당되는 오후 2시, 4시도 강한 졸음이 몰려오는 또 하나의 시간대이다. 그러니까 낮 시간과 밤 시간. 수면 중에 분비되는 호르몬은 피로회복 작용하는 성장 호르몬, 성장뿐만 아니라 세포 수복, 피로회복에도 작용한다. 수면 중에는 체내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면 물질이 분비된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수면 물질인 3가지 호르몬을 차례로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성장 호르몬은 뇌하 수치로부터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이름대로 아이에게 성장을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어른이 되어도 분비되어 상처 입은 조직의 회복, 수보, 피로회복 등을 돕는다. 성장 호르몬 분비의 열쇠는 수면이다. 수면. 성장 호르몬 분비의 추이는 최고치가 성장 호르몬 분비 잠든 직후에 최고치까지 상승을 하고, 이렇게 해서 피로회복 작용을 하는 성장 호르몬이 쫙 올라갔다 내려오네요. 하루 24시간에서 잠에서 가장 먼저 투자하라. 질 좋은 잠이 건강은 물론 성공도 가져온다.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 심야 근무를 하는 곳이나 공사 현장 등 야간에 일하는 사람이 많다. 또 집에 텔레비전이나 DVD, 인터넷, 게임 이런 것들을 즐기는 이러한 환경에서는 밤이 되면 잠을 잔다는 기본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 여파는 질병이나 신체 리듬의 변화 등으로 나타난다. 장기간에 걸쳐서 월 3일 이상 야간 교대 근무를 해온 여성은 낮 근무를 하는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 발병 위험이 1.36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립선 암은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세포에 충분히 대항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수면 중에 분비되는 호르몬은 질 좋은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 디톡스, 항정량 작용 등을 하는 멜라토닌. 두 번째로 소개할 수면에 관계된 대표적인 호르몬이 멜라토닌이다. 멜라토닌은 수면 리듬을 조절함과 동시에 질 좋은 잠을 유도한다. 또한 수면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수면 중에 이루어지는 체내 환경의 조정에도 큰 역할을 한다. 그 작용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 먼저 하나는 노화의 원인이라고 알려진 활성산소를 증후하는 작용, 그리고 체내의 유해 물질 등을 해독하는 작용도 한다. 뿐만 아니라 체내에 발생하는 암세포 등에 대항하는 항종양 작용도 한다. 멜라토닌은 아침 해를 쏘인 약 15시간 후 어두워지는 밤 시간대에 분비가 된다. 일어나고 나서 15시간 후에 분비.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하는 시간을 그날 조정하려는 사람이 있다. 이 리듬을 조절하는 멜라토닌은 빛을 쏘이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예컨대 아침 7시 일어났던 멜라토닌은 분비되기 시작한다. 갑자기 그날만 자려고 하기에 잠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늘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15시간 후에 분비가 된다는 건데요. 다시. 그러니까 일어나서 15시간. 그런 리듬을 조절 멜라토닌 빛을 쪼이고 나서 약 15시간 후에, 그리고 낮에 쉬고 난 후에 아침에 일찍 하고 15시간이면 밤 10시, 11시 되겠네요. 그런 시간 조정이 참 필요하네. 트립토판은 요거트나 우유, 치즈 등의 유제품, 견과류, 낫또, 어류, 육류, 달걀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트립토판의 섭취량이 적으면 잠들거나 잠에서 깰 때에 더 힘들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트립토판을 적절히 섭취하면 더욱 질 좋은 수면을 섭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트립토판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으로 요거트, 우유, 치즈, 유제품, 견과류, 낫또, 두유, 대두 가공품, 어류, 육류, 달걀. 수면력을 높이는 스트레칭은
몸의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은 밤에 잠이 잘 강박하냐면 오히려 잠을 깨워준다. 무리하지 말고 몸에 힘을 뺀 상태로 그림이 나오는 스트레칭을 따라서 해보자. 눈을 감고 천천히 10에서 20초 가량 세면서 특히 잠자리 들기 1-2시간 전에 입욕하여 몸을 따뜻하게 한 뒤에 스트레칭을 하면 좋다. 입욕을 마친 후에 체온이 더 순조롭게 떨어지므로 한층 잠들기가 쉬워진다. 스트레칭. 목 옆으로 서서히 반대쪽도 이렇게 하고 목 뒤 근육도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을 넓히고 팔 스트레칭을 하고 이렇게 어깨 스트레칭, 팔 스트레칭, 어깨 스트레칭을 해보자. 끄덕끄덕 수면 잡학. 운동선수의 기력은 저녁부터 밤 시간대에 걸쳐서 높아진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수영 남자 100m와 200m 평행에서 기타 치마 고스케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 100m에서는 세계 신기록, 200m에서는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는 위협을 달성했다. 그런데 기타 치마 선수와의 인터뷰 중에서 인상에 남을 말이 있다. 저녁에서 밤 시간대에 걸쳐서 치러진 예선 경기 후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기가 밤에 이루어져서 몸이 잘 움직였습니다. 수면의 메커니즘에서 보면 체온이 오르는 오후부터 밤에 걸친 시간대에 운동선수의 최고 기량이 나오기가 쉽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는 수영선수에게 체온계를 부착하고 수영을 하도록 하여 기록과 체온의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를 했는데 체온이 그때가 좋은 높은 이유를 만들었다. 업무 효율을 높이는 수면 물질. 자, 이렇게 우리가